5, 4, 3,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주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영국 첩보 영화 007에 나와 제임스 본드 차라 불리며 영국 신사라면 이 차는 무조건 타고 다닌다는 자동차 브랜드, 바로 에스턴 마틴입니다. 영국의 역사처럼 긴 전통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에스턴 마틴은 1913년 1월 영국 이틀 칼리지 출신이었던 라이오넬 마틴과 로버트 벤포드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친구였던 두 사람은 싱어라는 브랜드의 자동차를 튜닝해 다시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에스턴 마틴의 전신인 벤포드 앤 마틴입니다. 평소 레이스에 관심이 많았던 마틴은 자동차와 레이스에만 관심만 있었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리는 하지 못했고, 전문 엔지니어를 영입 후 1914년 영국 버킹엄에서 열린 에스턴 힐크라임 페스티벌 자동차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 싱어의 자동차를 튜닝해서 하이브리드라는 모델명이 붙이고 직접 레이서로 데뷔를 하게 되죠. 하지만 레이스에 참가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마틴과 그의 자동차를 무시하며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로 양산차와 레이스카를 만들지는 못하는데 남의 자동차를 가지고 튜닝만 해서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무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비난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틴은 오직 자신만의 운전 실력으로 어려운 코스를 빠르게 달리며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면서 순위권에 입상하며 성공적인 데뷔 무대와 레이스 성적을 달성하게 되죠.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회사명을 에스턴 마틴으로 변경 후 많은 엔지니어를 영입하며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스턴 마틴이란 브랜드 이름은 마틴의 성공적인 레이스 데뷔 무대였던 에스턴 클린턴 힐크라임의 에스턴과 자신의 이름인 마틴을 따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에스턴 마틴에겐 커다란 핵폭탄급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1915년 처음으로 에스턴 마틴 자체 생산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투박한 차량의 모양 때문에 석탄통으로 불린 이 모델을 판매하려는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에스턴 마틴의 차량은 판매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공장은 자동차 생산이 멈춰 빈술에만 돌아가고 있었고,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고용한 탓에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에스턴 마틴은 파산 신청하며 설립자 마틴과 벤포드는 회사를 솝 위드 에비에이션 컴퍼니에 매각하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스턴 마틴은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없고 혼혈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부도 전문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전쟁이 끝나자 동업자인 벤포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고, 혼자 남은 마틴은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차량을 생산했으나 판매 부진으로 1924년에 파산. 이후 또 마틴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아 에스턴 마틴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으나 이 역시 1932년에 파산.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아 근근히 명줄만 이어가다가 1947년 파산, 4파산. 파산 전문 자동차 브랜드 에스턴 마틴은 결국 같은 해에 데이비드 브라운의 회사를 넘겨주고 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닌 4번씩이나 부도를 낸 에스턴 마틴. 어떻게 현재까지 브랜드를 이어나가는지는 1947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파산한 에스턴 마틴을 인수한 데이비드 브라운은 원래 트랙터와 산업용 농기계 장비를 만드는 데이비드 브라운 그룹의 총수였는데요. 예전부터 스포츠카에 대한 욕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자신만의 스포츠카를 만들길 원했고, 에스턴 마틴 모터스를 모회사로 라곤다까지 인수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1948년 데이비드 브라운 그룹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에스턴 마틴은 본격적으로 스포츠카를 생산하는데, 이때 탄생한 차가 바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DB 시리즈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DB 시리즈 중 가장 큰 인기를 끌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게 된 모델은 바로 에스턴 마틴 DB4 모델입니다. 1958년 런던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에스턴 마틴 DB4는 기존에 생산됐던 스포츠카와는 달리 그랜드 투어러 GT카로 제작된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레이싱카처럼 날렵하고 강렬한 디자인과 패스트백 형식으로 실내 공간을 넓혀 많은 짐을 실어 장거리 여행에 적합했고, 또 기존의 레이싱카를 제작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 또한 우수했습니다. 3670cc 직렬 6기통 엔진은 최고 출력 240마력으로 최고 속도 225km로 당시 스포츠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페라리만큼이나 유명해졌고, 많은 전문가와 사람들은 에스턴 마틴 DB4를 페라리의 자동차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자동차라고 평을 받게 되었죠. 첫 잔의 술은 언제나 달콤하고 맛있는 법. 에스턴 마틴은 더 강력한 성능에 목말랐습니다. 양산차 시장뿐만 아니라 레이스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DB4를 기반으로 레이싱카의 DNA를 가진 고성능 스포츠 GT카를 만들어 1959년 에스턴 마틴 DB4 GT를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하고 바로 르망 24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페라리 250 GTO와 경쟁했는데요. 사람들은 페라리가 우승할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에스턴 마틴이 우승하며 레이스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뤄냅니다. 탄력을 받은 에스턴 마틴은 1963년 DB4에 이어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선보입니다. 그 차량은 바로 영국 유명 첩보 영화 007 골드핑거에 등장해 주인공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로 주인공보다 더 유명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일명 본드카의 상징 에스턴 마틴 DB5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총알처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이 모델은 4000cc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최대 출력 282마력의 성능으로 시속 233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성능 GT카였죠. 이 차는 당시 유행이었던 제임스 본드 스타일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본드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4번의 실패 끝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 에스턴 마틴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거라 생각했지만 명과 암은 언제나 공존하듯이 에스턴 마틴의 화려한 명은 점점 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DB5의 후속 모델인 DB6를 선보였지만 DB5의 그림자에 가려져 큰 빛을 받지는 못해 판매량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컨버터블 DB6 볼란테까지 선보이며 조금은 판매량을 회복했으나 1972년 에스턴 마틴의 수장이었던 데이비드 브라운이 회사를 떠나면서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 DB5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에스턴 마틴은 계속해서 재정난에 시달렸는데요. 1972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하며 정정긍긍하지만 1981년 석유파동과 판매 부진으로 부도 직전까지 몰린 에스턴 마틴은 몇 번의 매각과 인수 끝에 1987년 미국 자동차의 대기업 포드가 에스턴 마틴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였고 1991년 완전히 에스턴 마틴을 인수하면서 브랜드로서 반등을 준비했죠. 설립부터 포드에 인수되기까지 몇 번의 부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이 너덜너덜해진 에스턴 마틴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런 에스턴 마틴의 사정을 알고 있던 포드는 실추된 에스턴 마틴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고심한 끝에 역사 속에서 없어질 뻔한 DB 시리즈를 되살려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모델을 1993년 출시하게 됩니다. 에스턴 마틴 DB7 제네바 모터쇼에 처음 공개되었는데 이 차는 무려 7,000여 대 이상 팔리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GT카이자 쿠페형 세단으로 나온 DB7은 예전의 투박하고 각진 모양의 외관을 버리고 고급 세단처럼 부드러운 외관 디자인과 실내는 고급 가죽 그리고 크롬을 사용해 딱 봐도 럭셔리 스포츠카임을 과시했는데요. 성능 또한 벤틀리와 페라리 못지않게 3300cc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 1700kg의 가벼운 차체로 335마력 출력으로 253km의 속도를 냈습니다. 이 DB7은 몇 번의 인수 때문에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뻔한 에스턴 마틴을 다른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만들어준 최고의 모델입니다. DB7 벤티지, 자카토, V8 쿠페 등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며 에스턴 마틴은 황금 같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01년 6000cc V12기통 엔진을 탑재, 최대 출력 460마력에 제로백은 5초, 최고 속도는 시속 306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성능 GT카 벤퀴시를 출시했고 또 2004년에는 6000cc V12기통 엔진에 최대 출력 450마력, 최고 속도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일명 본드카 DB9까지 선보였죠. 이를 계기로 포드 산하로 들어간 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과 영국에서 롤스로이스, 벤틀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로 올라서게 됩니다.
탄력을 받은 에스턴 마틴은 2008년까지 계속해서 하이엔드 럭셔리 GT카를 생산하며 명성을 이어갔지만 2008년 미국 경제대공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포드는 어쩔 수 없이 산하 브랜드였던 에스턴 마틴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턴 마틴은 홀로 서기를 선언했고 현재 영국 본사에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에스턴 마틴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와 근간이 없는 브랜드로 현재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동차 하나만큼은 영국 신사다운 디자인과 페라리, 포르쉐와 같은 브랜드 못지않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과 기술 및 연구를 교류하며 브랜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국 자동차 브랜드이며 본드카로 불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엄청난 끈기로 현재까지 브랜드를 이어나가고 있는 에스턴 마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올라올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이렇게 되나? 이렇게 왔다가 하다가 이렇게 할까? 총을 이렇게 들까? 이렇게 할까? 그렇게